아시아의 그 이상한 끈적끈적한 쌀. 절대 내 식탁에는 올릴 수 없어. 미국 오하이오주 한 요리 클래스에서 제니퍼 윌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우월감이 가득했고 주변의 다른 주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제니퍼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로컬 푸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영향력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녀의 블로그 미국 가정의 맛은 지역 내에서 적지 않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녀가 추천하는 식재료와 조리법은 항상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니퍼에게 쌀이란 단순히 스테이크 옆에 곁들이는 부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미국산 장립종 쌀만을 고집했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푹신푹신하게 끓여 버터와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유일한 올바른 쌀 조리법이었습니다. 아시아 쌀? 그건 그저 중국 테이크아웃 음식과 함께 오는 그 하얗고 끈적끈적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편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사토코 타나카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에게 쌀은 신성한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고시카리는 세계 최고의 쌀이라 확신했습니다. 사토코는 매일 아침 완벽한 밥을 짓기 위해 정성을 다했고 자신의 전통 가마솥으로 지은 밥의 맛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쌀. 우리 고시이카리만큼 맛있을 리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쌀에 이상한 양념을 너무 많이 넣잖아요. 사토코는 이웃의 한국 쌀 추천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 다른 대륙에 살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쌀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고정관념 속에서 한국 쌀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블로그에 세계 쌀 비교 시리즈를 연재하면서도 한국 쌀은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아르보리오, 바스마티, 자스민 쌀까지는 소개할 가치가 있지만 한국 쌀은 글쎄요,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녀는 독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토코는 오사카 지역 주부들 모임에서 쌀 품종에 관한 세미나를 열 때마다 일본 쌀의 우수성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웃이 한국 쌀을 선물했을 때도 그녀는 공손히 받아놓고 결국 찬장 깊숙한 곳에 방치했습니다. 언젠가 비상용으로 쓰겠죠.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종종 우리가 가장 무시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곤 합니다. 제니퍼와 사토코는 자신들의 고정된 믿음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한국 쌀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이웃집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김수연은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오하이오에 정착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처음에 제니퍼는 수연을 그저 친절하게 환영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함께 놀게 되면서 두 엄마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웃으로서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제니퍼는 수연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수연의 부엌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무슨 향이 이렇게 좋아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방금 밥을 지었어요. 우리 집에서 가져온 쌀인데 한국에서 직접 보내준 거예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니퍼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그저 쌀인데 이렇게 좋은 향이 날 수 있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수연의 주방에 있는 이상한 기계였습니다. 하얀색 통통한 상자처럼 생긴 그것은 제니퍼가 본 적 없는 종류의 가전제품이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니퍼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한국 전기밥솥이에요. 이걸로 밥을 지으면 정말 맛있게 되거든요. 수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그저 쌀을 익히는 기계일 뿐인데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오사카에서는 사토코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학창시절 친구 미카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미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특히 한국 쌀과 전기밥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토코, 너도 한번 써봐. 진짜 일본 쌀과는 다른 맛이 있어. 미카는 작은 포장의 한국 쌀과 함께 선물로 가져온 소형 한국 전기밥솥을 건넸습니다. 사토코는 공손하게 선물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일본의 고시카리와 가마솥을 능가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미카가 그저 한국 문화에 매료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사토코의 가마솥이 고장났습니다.
급한 대로 미카가 선물한 한국 전기밥솥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니퍼는 수연에게서 작은 봉지에 담긴 한국 쌀을 선물 받았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수연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두 여성은 각자의 장소에서 서로 모른 채 한국 쌀과 전기밥솥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호기심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심어졌습니다. 제니퍼는 블로그에 쓸 내용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사토코는 가마솥을 수리할 시간이 없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한국 쌀과 전기밥솥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연한 선택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쌀밥이야? 제니퍼는 한국 쌀로 지은 첫 밥을 한 입 먹고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수연에게 받은 설명대로 쌀을 씻고 물의 양을 조절한 후 전기밥솥의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결과물은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쌀과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쌀을 그저 주요리 곁에 곁들이는 단순한 사이드 메뉴로만 여겼던 제니퍼에게 이 한국 쌀밥은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알갱이마다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고 씹을수록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밥 한 그릇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버터나 소금을 더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런 첨가물이 이 순수한 맛을 해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좋아할까? 의문을 품고 가족에게 내놓은 한국 쌀밥은 놀랍게도 평소 쌀을 잘 먹지 않던 아이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마, 이 밥 정말 맛있어. 더 주세요. 아이들의 반응은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사카의 사토코도 비슷한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미카가 선물한 한국 전기밥솥으로 지은 쌀밥의 맛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평생 고시카리와 가마솥의 조합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그녀였지만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조합은 그녀의 고정관념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지? 사토코는 밥알 하나하나가 붙지 않고 분리되면서도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밥의 윤기와 향기는 그녀가 알던 어떤 쌀밥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날 밤 두 여성은 각자의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한국 쌀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니퍼는 블로그에 올릴 계획이었던 세계 쌀 비교 포스트를 다시 생각했고 사토코는 쌀 세미나에서 한국 쌀을 제외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기밥솥의 편리함이었습니다. 사토코는 복잡한 가마솥 조작 대신 버튼 하나로 완벽한 밥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제니퍼는 밥물 넘침이나 누름 없이 항상 일정한 품질의 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몰랐을까? 두 여성의 마음속에는 같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제니퍼는 수연에게 달려가 더 많은 정보를 물었고 사토코는 미카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쌀과 전기밥솥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들은 쌀의 품종, 재배 방법, 밥솥의 기술적 특징 등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쌀의 매력에 푹 빠진 그들은 더 많은 한국 쌀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니퍼는 근처 아시안 마켓을 찾아다녔고 사토코는 온라인으로 한국 쌀을 주문했습니다. 그들의 주방은 이제 한국 쌀과 전기밥솥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전의 쌀 조리법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식문화와 생활 방식, 나아가 세계관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쌀과의 만남은 그들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곧바로 띄었습니다. 매주 열리는 요리 클럽 모임에서 그녀는 평소와 달리 투명한 유리 용기에 윤기가 흐르는 한국 쌀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그녀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흰쌀밥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입 맛본 후 그들의 반응은 제니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광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쌀밥이야. 무슨 특별한 조미료라도 넣은 거야? 마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국 쌀과 전기밥솥으로 지은 거예요. 놀랍죠? 제니퍼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식간에 클럽 회원들 사이에서 한국 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어떤 밥솥을 사용했는지, 밥 짓는 방법은 어떤지 등등. 제니퍼는 수연에게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 미국 가정의 맛에는 곧 한국 쌀의 놀라운 발견이라는 제목의 포스트가 올라갔고
평소보다 3배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는 사토코가 이웃들과 가족 모임에 한국 쌀로 지은 밥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부들 모임에서 그녀가 가져간 도시락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토코 씨, 이 밥은 정말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윤기가 흐르고 쫀득하게 만들었어요? 한 주부가 물었습니다. 사토코는 한국 쌀의 특성과 전기밥솥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부들도 직접 맛을 본 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 쌀만큼이나 맛있으면서도 가격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니퍼의 요리 클럽에는 전통적인 미국 식단을 고수하는 몇몇 회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아시아 쌀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국적인 음식이라 신기한 거야. 결국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을 거야. 마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사토코의 한국 쌀 찬양에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쌀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든 주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인기는 제니퍼와 사토코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꾸준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SNS에 사진과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니퍼의 블로그 포스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로컬 뉴스 기자가 그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미국 가정에서 시작된 한국쌀 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 신문에 실렸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토코 역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쌀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며 팔로워 수가 급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포스팅은 일본 내 식품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국 쌀과 전기밥솥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에 불과했지만 곧 더 큰 파도가 되어 미국과 일본의 식탁 문화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반발도 강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요리 평론가 리처드 스미스는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 쌀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쌀에 대한 과대평가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남부의 자랑스러운 쌀 문화를 무시하고 외국 제품에 열광하는 것은 자국 농업에 대한 배신이다. 그의 글은 많은 전통주의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니퍼는 이 칼럼을 읽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블로그 댓글란에는 미국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라는 비난성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요리클럽의 몇몇 회원들은 그녀의 한국쌀 열광을 일시적인 이국적 취향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제니퍼, 당신이 진짜 미국 요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외국 쌀보다는 우리 전통 식재료를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클럽 회장인 다이앤이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일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저명한 일본 요리 전문가 다나카 히로시는 TV 프로그램에서 한국 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 쌀은 10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유행하는 한국 쌀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쌀은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만 있을 뿐입니다. 사토코는 이 방송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맛있다고 느낀 한국 쌀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쌀 세미나 참석자들 중 일부는 그녀의 한국 쌀 옹호를 일본 문화에 대한 배신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와 사토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판이 그들의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제니퍼는 블로그에 새로운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이 왜 자국 문화에 대한 배신이 되나요? 오히려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식문화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토코도 자신의 SNS에 비슷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식문화는 교류와 발전을 통해 더욱 풍부해집니다. 한국 쌀을 즐기는 것이 일본 쌀을 덜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개방적인 식문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제니퍼와 사토코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두 여성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객관적인 장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영양가, 조리 편의성, 맛의 우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한국 농업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블로그에 실었고, 사토코는 한국 쌀과 일본 쌀의 공정한 비교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한쪽을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쌀의 가치를 알리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5장 이어서 맞서는 비판. 한국 쌀을 폄하하는 자국 요리 전문가들과의 갈등. 비판과 갈등 속에서도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제니퍼와 사토코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것은 결국 시간이 증명해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더 이상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니퍼의 블로그 조회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사토코의 SNS 팔로워 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다양해졌고, 한국 쌀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일시적인 유행이야. 곧 지나갈 거야. 리처드 스미스는 자신의 두 번째 칼럼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졌고, 점점 더 많은 미국과 일본의 가정에서 한국 쌀이 밥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식품연구소인 글로벌 푸드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인기에 과학적 근거를 더했습니다. 한국 쌀은 독특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비율을 가지고 있어 조리 시 완벽한 찰기와 텍스처를 구현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보고서는 식품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니퍼는 이 보고서를 블로그에 공유하며 환호했습니다. 봐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녀의 포스트에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와 함께 한국 쌀의 글루텐 함량, 영양소 구성, 그리고 이것이 맛과 식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 쌀의 건강상 이 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쌀은 다른 종류의 쌀에 비해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건강에 민감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쌀의 인기를 더욱 높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유명 가전 연구소는 한국 전기밥솥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기밥솥은 압력과 온도 조절 기술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내소체 특수 코팅 기술은 쌀의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데 기여합니다. 사토코는 이 연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기뻐했습니다. 전통적인 가마솥의 장점을 현대 기술로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 한국 전기밥솥의 특별함이군요. 그녀의 팔로워들은 이 소식에 열광했고 댓글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전기밥솥의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전기밥솥은 일반 밥솥보다 30% 정도 전력 소비가 적으면서도 더 우수한 밥맛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환경 친화적인 측면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현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계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제임스 윌슨은 한국 쌀 문화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세계 식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 쌀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과 전문가들의 인정은 한국 쌀과 전기밥솥을 둘러싼 논쟁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 가능한 우수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제니퍼와 사토코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장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과학적 사실을 강조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쌀과 전기밥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제니퍼는 영양사와 협력하여 한국 쌀을 활용한 건강식단을 개발했고, 사토코는 일본 주부들을 위한 효율적인 식사 준비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한국 전기밥솥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 쌀과 전기밥솥은 단순한 트렌드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수성을 가진 제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시장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쌀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니퍼의 블로그 댓글란은 이런 질문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녀의 한국 쌀로 만드는 일주일 식단 시리즈가 바이럴 히트를 치면서 미국 전역의 주부들이 한국 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아시안 마켓들은 갑작스러운 한국 쌀 수요 증가에 당황했습니다. 20년 장사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김씨 아시안 그로서리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진열한 한국 쌀이 점심도 되기 전에 다 팔려요. 사토코의 영향력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녀의 한국 전기밥솥으로 만드는 완벽한 아침밥 포스팅은 일본 SNS에서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수많은 일본 주부들이 한국 쌀과
전기밥솥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습니다. 도쿄의 한 대형 가전 매장은 주문이 폭주하는 한국 전기밥솥을 구하기 위해 고객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문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한국 밥솥을 찾았죠. 매장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검색량이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했고 많은 제품이 일시 품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KORENRIC 해시태그가 트렌딩 태그로 올라섰고 유튜브에는 한국 쌀과 전기밥솥으로 완벽한 밥짓기 튜토리얼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SNS 인플루언서들의 참여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 에밀리 크로포드는 한국 쌀인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일본의 인기 요리 유튜버 아야카는 한국 전기밥솥 리뷰 영상으로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왜 미국 주부들은 한국 쌀에 열광하는가? 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사가 발행되었고 일본 NHK는 일본을 강타한 한국 밥솥 열풍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노출은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인기를 더욱 부채질했고 예상치 못한 풍기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입 업체들은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한국 쌀을 구하기 위해 인접 도시까지 운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을 운전해서 한국 쌀을 샀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제니퍼의 블로그 독자가 댓글에 적었습니다. 한국 쌀 수입 업체들은 이런 상황에 기뻐하면서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로 물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 최대 한국 쌀 수입 업체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니퍼와 사토코는 자신들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열풍으로 발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한국 쌀과 전기밥솥의 전도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에 대한 열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발견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죠. 제니퍼는 로컬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쌀과 전기밥솥은 이제 더 이상 이국적인 특산품이 아닌 미국과 일본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두 평범한 주부의 솔직한 경험과 열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제니퍼의 부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쌀을 조리하던 낡은 냄비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최신형 한국 전기밥솥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식료품 저장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 쌀이 정돈되어 있었고 얼마 전에는 직접 김치까지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의 변화는 단순한 식재료 선택의 변화를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가족 식사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저녁 식사 때 항상 따끈한 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한국 쌀밥을 기본으로 다양한 반찬을 즐기게 되었죠. 그녀는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토코의 일상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녀가 주최하는 요리 교실에서는 한국 쌀과 전기밥솥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이 인기 있는 커리큘럼이 되었습니다. 일본 전통 요리와 한국식 조리법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식문화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사토코는 자신의 요리책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전역에서 한국식 밥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의 쌀 코너에는 이제 한국 쌀이 당당히 자리 잡았고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한국 전기밥솥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진열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밥 문화가 현지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셰프들은 한국 쌀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개발했고 일본의 전통 요리점에서도 한국 쌀로 지은 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메뉴에 한국식 밥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어요. 많은 손님들이 특별히 지정해서 주문하시거든요.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 셰프가 말했습니다. 학교 급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하이오의 몇몇 학교에서는 급식 메뉴에 한국 쌀밥을 포함시켰고 일본의 일부 유치원에서는 한국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한국 쌀을 비판했던 전문가들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양성은 우리 식문화의 강점입니다. 한국 쌀이 우리 식탁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리처드 스미스는 자신의 새 책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제니퍼와 사토코는 자신들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움직임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나라에서 한국 식문화 전파의 선구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밥을 찾던 개인적인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제니퍼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토코 역시 비슷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식문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살이 일본 가정의 식탁을 더 풍요롭게 만든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쌀과 전기밥솥은 이제 단순한 외국 제품이 아닌 미국과 일본 가정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비재의 변화가 아닌 식문화 전반의 혁신을 가져온 현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쌀을 무시하고 비하했던 두 여성이 이제는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경험과 열정이 만들어낸 작은 파도는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되어 두 나라의 식문화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한국쌀과 전기밥솥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니퍼와 사토코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